네, 우리스 경제수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석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아마 이제 보험료 뭐 인상 이슈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지금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보험료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낼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여성분들이 본다 가정했을 때 신발 막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가방 모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남자들이 보기에는 사실 똑같은 가방 같고 똑같은 신발 같은데 이제 물어보면 무슨 뭐 배지 하나가 더 달렸다라든가 아니면 뭐 실을 일이 촘촘한 게 조금 더 다른다 이런 차이점으로 이렇게 더 모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험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험은 왠지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같아서 이렇게 가입하고 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쓰나미 몰려오는 거죠. 보험료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꼭 가져가시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걱정되는 부분만 추가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 좀 전체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이 보장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 보험도 괜찮아 보인 것 같고, 먼 미래를 또 생각했었을 때는 이 보험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보험을 자꾸만 이제 소비하시는, 이제 이거에서는 소비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보험도 여러분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같이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4월부터는 보험료까지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전에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 이 시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내가 보험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올바르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1시간 동안 제대로 한번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02-1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는 1668-2838번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죠. 모두 다 무료니까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도 조석훈 전문가님, 가족의 한 달의 보험료가 이 정도 나가고 또 한 사람의 연간 보험료가 또 5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금액들인데 그래서 요즘 문의도 좀 많이 있잖아요. 인상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적정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맞는 건가요? 지금은 뭐 끝난 드라마니까 얘기하면 그 스카이캐슬의 그 유명한 대사 혹시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가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보험료를 내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이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매월 빠져나갈 텐데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가정의 3%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로 보험이라는 게 만일에 대한 상황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중요한 것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무리해서 하다가 만약에 내가 유지를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하고 나서 아프셔서 보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정말 제가 한 15년 넘게 일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지금 15년 일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네, 어쨌든 내가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좋다고 해서 누군가의 심한 권유로 인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탈납니다. 아마 그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오늘 이제 내가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 뭘 사려고 딱 갔어요. 뭘 사려고 갔는데 다른 매장에서 남자 같은 경우 다른 매장에서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해서 그렇게 매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다한 친절로 옷을 입혀봐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사려고 한 게 아닌데 그걸 사요. 결제하고 있고. 네, 사고 있어요. 그럼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거나 반품을 하거나 환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내가 선택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보험료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도 감당할 수준으로만 유지하시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스카이캐슬의 이제 그 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 생각나는 대사가 쌩님이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을 쌩님이라고 했었던 거 그건 네네네네네. 기억하시죠? 네네네. 자, 오늘 조석훈 전문가가 조쌩님이 돼서 네, 쌩님. 여러분들의 보험 책임지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료 오른다는 소식 때문에 문의가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긴 하는데 이미 이제 보험에 가입해 두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고민이 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소린 건가 아니면 해지하고 다시 하라는 소린 건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기존 분들은 유지를 해야죠. 기존 분들은 유지를 하고 비갱신형으로 유지를 하고 잘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인상될 보험료로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인상안이라 7월달에 또 뭐 4세대 셋째가 막내였는데 이제 넷째가 태어납니다. 실비보험 넷째가 태어나요. 정말 그 7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 실비보험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오겠지만 지금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보험들을 굳이 당연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또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당연히 리모델링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 이번에 이제 보험이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되는지 그리고 보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축소가 되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우선 보험료가 이제 인상이 되는데 보험사가 이제 20개가 넘는 보험사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들마다 공통적으로 8% 올리겠다, 10% 올리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5%에서 많게는 20% 정도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별로 이렇게 당연히 인상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인상폭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린이 보험이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영유아 때 아니면은 뭐 30세 미만 때 청년일 때 가입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뭐 110세 만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장 기간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 보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자녀가 있으신 그리고 30세 미만 자녀 포함해서 모든 자녀분들의 어떤 어린이 보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종합보험 형태가 당연히 인상될 거고요.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체 심사가 통과되지 않아서 유병자로 선택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암, 치매, 수술비, 뭐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치매 당연하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이제 가입 금액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담보를 좀 크게 설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암 진단비가 원래는 1,000만 원이에요. 갑상선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인데 몇몇 회사가 좀 2,000만 원으로 지금 풀어놓은 약간 한도를 잠시 올려놓은 상태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선택하면 갑상선암 진단 시 2,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우리 치매보험 경증 치매보험 진단비가 지금 전 보험사가 5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또 한시적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늘려놓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한도가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갈 거고요. 기존에 컸었던 것들도 이렇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백내장 수술 그리고 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그리고 뭐 자궁 근종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이렇게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기사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예정이율 0.25% 인하 시 이제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자를 덜 주니까 어디 굴릴 데가 없으니까 그 투자하는 사람 돈을 맡기는 사람한테 앞으로 낼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더 받아서 그 자산을 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도 지출을 하고 보험 자산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어디 투자하고 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는 아마 이제 우리 앵커께서는 이제 경제 TV 앵커시다 보니까 뭐 네.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다 보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이제 국채 금리가 자꾸 상승한다. 예. 이런
이슈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면 예. 이런 금리가 1%에서 2% 상승했어요. 예.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시겠어요? 예금을 하시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죠. 금리가 올라갔는데. 네. 그러세요? 공격적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공격적으로 다가죠. 왜냐하면 그때 빠지니까. 네, 그러시구나. 예금 금리 이자를 더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자를 더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보다는 안정자산인 뭐 채권이라든가 예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서 메꾸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 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반대로 가보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긴 그럼요. 한데 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했네요. 제가 너무 모르는 괜찮습니다. 소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근데 이 정도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입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 보장의 축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기사 내용들만 봐도요. 주요 우리가 꼭 필수적인 보험들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 안에서의 그 보장 부분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수술과 관련된 부분들의 보장이 또 축소가 된다라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이것도 대비를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5에서 20%. 네네. 네, 계속해서 웃음이 나시나 봐요. 20% 정도인 건데 이게 보험료로 치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자녀 보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인상이 되는데 기존에는 한 10만 원대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담보들을 조금 한 80% 이상 가득 차게 했을 때 1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표준형으로 해서 한 7, 8만 원대, 실속형은 한 5만 원대 이렇게도 권해드립니다. 10만 원대를 했을 경우에 지금 그 수많은 어린이 보험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회사가 암진단비 1억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3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이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입원 일당, 뭐 기타 뭐 학교 생활에서 일반 생활에서 다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아플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보장들 10살 아이가 남성이 20년이나 100세 만기했을 때 10만 3천 원인데 이게 12만 4천 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월 2만 원이죠. 월 2만 원을 20년, 12개월 곱하고 20년을 곱하면요.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500만 원이란 비용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이냐 다음 달에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죠. 이 차이 하나로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게다가 이제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내일 실행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사실 오늘까지 내일부터는 청약서를 새로 발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25일 안 된다 봐야 되죠. 26, 27일 날 몰리겠죠. 다음 주도 3일밖에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무려 2만 원 정도나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에 2만 원 차이지만 나중에 총 납입 금액을 좀 따져보면요. 여러분 그 금액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거의 500만 원 돈을 훨씬 더 부담해서 보험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기 전 이제 보험료가 바뀌기 전이죠. 좀 그 보험 어린이 보험에 좀 점검이 필요한 그런 보험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중에 이제 점검해야 될 것. 우선 생명보험사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0만 원대 보셨죠? 10만 원대 암진단비가 1억인데 아마 15만 원, 18만 원짜리 이렇게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막 암진단비 2천, 3천, 뭐 뇌출혈, 급성심경색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생명보험사에 어린이 보험을 아마 권하셔서 유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금융상품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보험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홈쇼핑 상품이 뭐 전체가 나쁘진 않은데 우리 자녀 보험을 좀 갱신형으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갱신형은 알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10살 남자아이가 갱신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물론 저렴하겠죠. 뭐 한 2만 원, 3만 원 할 수 있는데 100살까지 내야 됩니다. 100살까지. 100살까지 내야 되고 갱신율은 뭐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갱신형 그리고 생명보험사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꼭 이달이 가기 전에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른들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갱신형 보험이 많이 있긴 한데 아이들 네. 보험도 갱신형 상품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그렇죠. 이제 생명보험사 쪽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는 이제 특정 담보들이 갱신형으로만 가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험이 다 갱신형이 아니라 네. 안에 몇몇 담보들은 갱신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영유아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린이 보험은 이제 30세 미만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뭐 사회초년생도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0대 분들 보험에서 갱신형 담보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영유아뿐만 아니라 20대 자녀까지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증권 사진을 좀 더 꼼꼼히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 담보 안에서 이게 갱신형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 번 봐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담보 하나가 계속해서 나중에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그 주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종합보험도 좀 살펴볼게요. 어린이 보험만큼 인상폭이 크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보험 요 인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자녀들을 챙겨 주시다 보니까 본인 거를 놓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보험도 반드시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아픈데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것은 어쩌면 자녀에게 다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한 가정의 어떤 소득원의 주체와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제 성인 보험으로 해서 먼저 보장을 챙겨야 되는데 역시 보험료 인상이 이거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제일 저렴한 보험사의 예상 상승률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회사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보장 50세 남성이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했을 경우에 암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2천만 원 넣고요. 그 밑에 수많은 암수술비, 뭐 질병수술비, 장애수술비, 기타 일상생활 이런 것들 다 넣었을 때 현재는 13만 2천 원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한 10일 차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고 뭐 청약서 교체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청약서 전 보험사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거의 청약이 어려운 날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목금 뭐 월화수 남았는데 이 5일 동안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인상 예정이니까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종합보험도 역시나 어린이 보험만큼의 큰 인상폭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종합보험도 점검 대상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사실 특히 딱히 누구다라기 할 게 없이 지금 내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네. 그리고 여러 개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가 나는 오른지도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올랐더라. 이러신 분들은 지금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60세 이하이신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말 월 1, 2만 원, 3, 4만 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 기간이니까 60세 이하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보험료 그리고 담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 나눠서 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역시나 문자 남겨주십시오. 21668-2838번도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남기실 때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 사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더 정확한 상담 그리고 빠른 상담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보험 이슈 먼저 이렇게 좀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험 준비할 수 있는 플랜 소개까지 지금부터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폭의 보험료 인상폭을 자랑했었던 어린이 보험부터 저희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금액 면에서 상당한 플랜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험이 이제 저희는 손해보험사 거를 권해드려요. 네. 손해보험사가 당연히 이제 생명보험사보다 보장면이나 금액적인 것들이 더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지금 어린이 보험 플랜에 어떤 더 혜택이 있는 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비싼 회사 대비 40% 저렴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TV 살 때도 특정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뭐 쿠로 시작하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이렇게 앱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다 보면 같은 상품인데 판매처마다 좀 달라요. 가격이. 그죠? 마찬가지로 같은 어린이 보험인데 보험사마다 이렇게 좀 가격 책정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 비교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0% 더 저렴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뭐 특정 보험사를 권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비교해서 권해드리기 때문에 0세부터 19세까지 좀 혜택이 많으면서 저렴한 회사, 그리고 20세부터 30세까지는 또 다른 회사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부터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 시간이 몇 년 안 됐잖아요. 한 4, 5년 됐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린이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19세까지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과 그리고 새롭게 20세부터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성비 있게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린이 보험 혜택이 많아요. 면책 감액 기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고 혜택이 있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여러분에게 어린이 보험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해지 보험이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의 특징을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특징, 그 플랜의 특징에 있었을 때 보험료의 저렴한 부분들을 좀 자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더 저렴한 건지도 저희가 지금부터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무해지형은 이제 더 저렴한 혜택이 있고요. 그 단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똑같은 보장인데 도매가로 뛰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렴하다고 해서 보장 금액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암 진단비, 뭐 유사암 진단비, 뭐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입원 일당이 이렇게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태의 어린이 보험을 이렇게 27,000원, 42,000원 했는데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되면서 2만 원, 2만 원, 뭐 9,000원. 그래서 거의 한 3만 원대. 주요 보장, 가장 비싼 담보들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해는 한데 해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올바르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내가 자꾸 보험을 자주 바꾼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이렇게 바꾸신다. 막 이렇게 주식 물타기 하고 막 손절하고 또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입할 때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환급금이 없다라는 걸. 근데 해지할 때쯤 되면 왜 해지 환급금이 없냐 이렇게 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갈아타시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20년간의 납입 기간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분에게는 정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보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렴하게 그냥 준비되는 그런 보험이다라고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분쟁 사례까지 번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주의하셔서 보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반형 보험과 무해지형 보험의 보험료 차이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저렴한 보험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무해지 보험의 혜택들, 장점들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랜 특징 중 안에서 이것도 있었어요. 납입 면제하고 감액 기간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암에 관련된 게 이제 어린이 보험에도 이제 뭐 사실 자녀가 이렇게 암에 걸릴 확률이 낮긴 하지만 이제 성인까지 보장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암에 대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암에 대한 제가 역사 잠깐 한번 말씀드릴까요? 와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우리 암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처럼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이 되는 줄 알고요. 네.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한 5년 동안 정말 수많은 돈을 했지만
나올 수가 없었죠. 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전이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암을 막으려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변형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을 써봤자 정말 날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어요.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치료까지 나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것이 나에 있는 면역세포를 빼가지고요. 그거에 힘을 길러서 다시 몸에 넣어서 암세포를 정말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나중에 자녀가 지금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해서 혹시나 추후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암에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병원비는 지금의 병원비와는 상상할 수 없는 병원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 진단비가 자녀 보험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고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0일간 가입하고 나서 90일 동안은 성인보험에서 암에 발생해도 암 진단금을 주지 않는데 어린이 보험에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감액이라고 해서 이제 90일이 지나면 1년 안에 그리고 50%만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에는 또 역시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혜택이 있는 회사로 해서 이제 플랜이 되겠습니다. 네, 면책과 감액 부분도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험을 막 준비하자마자 의도치 않게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또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보험 준비를 했는데 당연히 보상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험마다 면책과 감액 부분이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보상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 이제 어린이 보험 가입 시에 또 알아둬야 되는 팁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있을까요? 어린이 보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단비들의 한도들이 조금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질병 위주로만 말씀드렸는데 상해 관련된 거 아니면 학교 생활에 관련된 거 아니면 이제 이비인후과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축농증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서해대테니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한도 이런 것들까지 챙겨야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내 자산이 아니면 내 계좌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가 있고요.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 팁까지도 알아두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들 준비하다 보면은 담보들을 이제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담보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 보험 안에서는 어떤 담보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주요 한 60여 가지, 어떤 회사는 또 100여 가지의 담보가 있는데 한 20여 가지로 해서 최고 한도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녀보험에서는 그렇게 큰 보험료를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 3% 이상은 자녀 보험 안에는 반드시 꼭 넣으셔야 되겠고요. 건강한 성인도 꼭 넣으셨으면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3%,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가 최대 1억 원 되죠.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런 갑상선암 포함이 된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이게 이제 50세만 넘어가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도가.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2천만 원 되는 회사가 지금 3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에서는 협심증이라든가 뭐 부정맥, 신부전증, 뇌동맥류, 뇌경색 관련된 것들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추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7천만 원 받는 거고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하게 된다. 2천만 원 추가로 받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각종 입원 관련된 그리고 골절 관련된 상해, 화상 관련된 이렇게 해서 집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학교나 아니면 놀다가 많이 상해를 입는다 생각하는데 집에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말고도 정말 한 60여 가지 더 많은 정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학교생활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꼭 전체적인 담보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각의 담보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안에 이제 가입 금액도 살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담보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연락 주셔서 상의하시면서 이 담보들도 구성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앞서서도 최대 40% 저렴한 보험이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가장 저렴한 어린이 보험의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 건데 그러면 전체 보험사들 중에서 이 보험이 가장 적게 나온 게 맞는 건가요? 비교가 될까요? 네, 0세부터 19세까지 먼저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20대 자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19세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전체 회사 지금 상단에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나오는 자료에서 위에 보면은 이제 1위부터 6위까지가 나와 있는데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회사. 우리 TV에서 많이 보시죠? 뭐 어디 회사가 뭐 어린이 보험 이렇게 가장 1등으로 이렇게 가입하고 있다. 나오죠.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사 이렇게 판매 순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권해드리고 있는 거는 A사가 더 이렇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판매 순위와 상관없이 사실 보험은 그 회사가 줄 수 있는 어떤 지급률 이런 것들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유사암, 뭐 뇌혈관 이렇게 기본 담보들을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보험사 보험료 차이가 지금 이렇게 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암 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1,000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2,000, 3,000, 뭐 4,000 최대치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몇천 원 차이, 만 원 차이가 그 이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험료 비교만 제가 좀 더 큰 화면으로 설명드리면 A사가 24,000원, 1위 하는 회사가 28,000원, 그러니까 6위 하는 회사, 그러니까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비싸게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6위 하는 회사인데 34,000원 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차이가 지금 단순히 29만 원, 24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짜리 가입 안 하시잖아요. 어린이 보험 2만 원씩 안 하시잖아요. 그죠? 5만 원씩 8만 원짜리 10만 원씩 하시잖아요. 그럼 이 차이는 거의 뭐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0세부터 19세까지 지금 어린이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비교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납입 금액을 가지고도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저렴한 보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험만큼은 또 비싸고 아니면 또 보장 범위 넓혀서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보험은 여러분 비싼 게 좋은 보험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보장이고 같은 가입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저렴한 보험이 이득이 되는 보험이니까 이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0세부터 19세 이렇게 살펴봤는데 왜 또 이렇게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20세에서 30세는 뭐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20대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험사들 중에서도 그 아까의 그 A사보다 또 저렴하게 설정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판매 순위로 보게 된다면 B사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렇게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질적인 생각이 있죠. 저렴하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싼 게 그렇죠. 비지떡이다. 뭐 싼 게 혹시나 이거 딴 회사보다 이렇게 저렴한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은 펀드 열풍의 시대는 지났지만 금융위기 전에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자금을 가지고 펀드를 투자했을 때 보면은 같은 펀드인데도 어떤 펀드는 수수료가 2%고요. 어떤 펀드는 3.5%고요. 어떤 펀드는 1.5%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보험료라는 것들이 어떤 각자의 회계사 통해서 각자의 보험 계리사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자녀는 그래서 B사를 권해드리고요. 보험료 비교를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역시 이렇게 300만 원에서 87만 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20대 자녀 보험 4만 원대, 5만 원대로 가입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역시 한 9만 원, 10만 원 가입할 텐데 이 차이가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대에서 30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인 보험으로 준비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인 보험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도 당연히 저렴하지만은 이 어린이 보험 안에서도 20대, 30대의 우리 어른이 분들도 충분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1차, 2차적으로도 더 저렴하게 만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 보다 더 현명하게 보험 유지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린이 보험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여러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63-823999번, 문자 1668-2838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린이 보험과 관련된 이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아직 30대인 저는 이 보험을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늘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네,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의 그 나이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어디 없을까 항상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 보험도 4월이면은 안 그래도 비싼데 더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30대면은 이제 애기죠. 애기 베이비. 저는 이제 40대지만 우리 50대 분들이 보면 애기고 아직 다들 이제 잉크가 마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다 같이 이제 같이 아직 어린 마음으로 이제 늙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노사연 씨 그 노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니까. 좀 가사도. 이건 다 임영웅 씨가 불러가지고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익어가는 거니까 좋은데 보험료는 올라가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 올라가기 전에 우리 30대 이상 분들도 더 혜택이 있는 성인보험 플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대가 지나고 40대에서 50대, 마음은 또 다 이팔 청춘이잖아요. 자, 그 마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험만큼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인 거고요. 자, 성인보험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그러면 성인보험도 무해지가 답일까요? 네, 그렇죠. 무해지 보험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근데 아까 그 어린이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험을 자꾸 바꾸시고 그리고 자꾸 물타기란 표현은 아니죠. 이렇게 자꾸 귀가 얇으셔서 솔깃솔깃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 분들은 무해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0년 안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요. 19년 11개월을 냈는데 해지하면 환급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꾹 참고 20년을 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내가 너무 조금 금방금방 움직인다 하시는 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보험료 저렴하다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장점 뒤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했을 경우에 이제 올바르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30% 저렴하게 다른 보험보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 손해보험사 중에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납입 면제 혜택이 좀 다른 회사보다 많이 있어요. 이제 납입 면제를 제가 처음에 한 8년 전에 처음 방송했을 때 설명드릴 때는 한참을 해야 됐던 기억이 납니다. 납입 면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는 뭐 군면제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납입 면제가 보험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제는 먼저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납입 면제 됩니까? 됩니다. 이거 약간 지방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납입 면제 됩니까? 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또 없는 데도 있고 막 2개, 3개 있는데 여기는 또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뇌졸중, 급성신경색, 말기 간 신부전증,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남은 보험료 그만 내시고 지금 처음에 설정한 보장들 그대로 다 받으시라고 하는 혜택까지 있는 성인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석훈 전문가께서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가장 저렴한 무해지 보험도 준비해 오셨고 명대사도 준비해 오셨고 마지막에 성대모사도 성대모사 준비를 해 오셨어요. 알차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무해지 성인 종합보험 여러분들 최대 30% 저렴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반 보험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겠지만 이 무해지 보험 중에서도 또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저렴한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비교 또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납입 면제도 당연히 있는 보험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납입 면제와 관련된
부분들 몰랐던 분들은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납입 면제가 되는지도 알아가는 재미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보험 담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종합보험이니까 또 다를까요, 혹시? 네.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험하고 비슷한데 한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한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치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 사망 또는 질병 사망이 이렇게 설정을 해야만 어린이 종합보험처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상해 입원 또는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암진단비가 최대 7천인데 5천만 원까지는 비갱신형이고요. 2천만 원은 갱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성인은 3천만 원까지고 아까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우리 어린이 보험에서 5천만 원까지였던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성인이 되는 순간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잠시나마 2천인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단비는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수술비는 매회 받기 때문에 수술비를 더 크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뇌졸중 급성신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그 다큐멘터리를 조금 요즘 찾아서 보고 있어요. 건강 관련된 보면은 이제 심장 관련된 질환 환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75%가 첫 번째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나머지 25%인 분들은 정말 뭐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건강상에 정말 내가 잘 살았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 이 전조 증상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아마 따끔따끔하고 이 정도 갑자기 아팠는데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좀 나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 번에 올 수가 있어요. 무서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심근경색 진단비라든가 그리고 큰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잖아요. 네네. 발달된다는 건 결국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수술비 혜택들이 2천만 원이었던 것이 1,500이 되고 1,000 그런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보험료 인상 뭐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겠지만 네. 뭐 더 벌어봐야죠. 더 벌어봐야죠. 근데 이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각종 수술비들, 질병 수술비, 여기 질병 수술비는 위용종 제거, 대장 용종 제거도 포함됩니다. 간단한 시술도 포함되는 수술비 34대 64대 이렇게 경중에 따라 그리고 질병 수술비 5종 1종부터 5종까지 1종에는 보통은 이제 용종 제거가 2종이 되는 회사도 있고 1종이 되는 회사도 있고 뭐 백내장, 뭐 요실금 이런 것들이 포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종은 이제 2개를 열고 또 아니면 이렇게 가슴을 가르고 이런 좀 큰 수술이 5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수술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비 제가 이거 저희 고모가 2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농담 삼아 고스톱을 많이 치셔서 그러셨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하셨지만 고모랑 제가 친하니까. 근데 고모가 정말 너무나 아프다. 마취가 풀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가 물론 명절에 다른 분들 다 빠지고 고모부만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혼자 찾아가서 쌀을 한 포대 사들고 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고모는 바닥에 앉아 있질 못하세요. 의자에만 앉아 계세요. 이 정말로 힘든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경제적 보상이 없다라면 너무나 큰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이 여성분들을 위한 또 인공관절 수술비도 있고 호흡기, 안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바로 다음 장으로 가서 대상포진 통풍진단비 관상동맥 우회수술, 심장판막수술 아까 심장 관련된 수술입니다.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리고 뭐 남성 관련된 이런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저렴하게 종합보험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종합보험인 것 같아요. 다양한 담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이제 자기가 또 생각하는 담보들이 또 있어요. 필수적으로 가족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서
필요한 담보들은 연락 주셔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상의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입 금액도 여러분 축소된다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들께서도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까지 비교 저희가 도와드린다라고 했었어요. 가장 전체 보험 중에서도 저렴한 보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예 실속형으로 그냥 1,000만 원씩만 가입했을 때를 먼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특정 회사는 뭐 회사들마다 있는 담보가 있고 없는 담보가 있고 뭐 어떤 회사는 34대고 64대고 112대고 뭐 72대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공통적인 담보를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암진단비 1,000만 원,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그 각종 수술 입원 1단까지만 넣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사가 더 저렴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00원 최대는 19,000 거의 2만 원 돈 차이가 나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1,000만 원씩 안 넣잖아요. 그죠? 3,000만 원 넣고 또 최대치로 넣는 수술비들, 뭐 입원 일당들, 기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이 6만 원 차이 이상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푼에도 좀 더 저렴한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보험료만 다시 한번 크게 비교해 드리면 지금 450만 원에서 74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여기에서 더 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속형이었지만 표준형으로 해서 기본 담보를 넣는다. 그러면 이 보험료 차이는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보험료 이렇게 저희가 비교 도와드렸습니다. 전체 보험사 같이 살펴봐 드린 거고요. 이제 가입 금액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담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진 이 표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보들마다 가입 금액들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조절해서 준비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보험료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꼭 상의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게 보험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 4월이 되면 여러분 보험료 계속해서 인상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늦기 전에 지금 이렇게 알아보시고 준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달라지잖아요. 네, 보험료의 차이가 좀 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금 직접 하나하나씩 다 비교해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미리미리 좀 알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게 예. 좀 야박할 수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는 백반집에 갔는데 예. 반찬을 한번 리필했어요. 네.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당당하게 한 번 더 리필을 해달라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참지 뭘 미안한데 또 시킬까?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그냥 당당하게 한 번 더 달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험료 한번 가져왔죠? 그럼 다른 회사 하나 더 가져오세요. 또 가져왔어요. 예. 하나 더 가져오세요. 네. 왜냐면 이게 아까 500만 원, 뭐 60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는 스카이캐슬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였다면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 현빈 나왔던 드라마가 이름 생각 안 나지만 이게 최선입니까? 했던 드라마 있죠. 네. 이게 최선입니까? 해서 좀 여러 회사를 꼭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석근 전문가가 아닌 조석근 쌩님과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나가 보이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궁금한 부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